백기정 이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카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의 강력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게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잠시나마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방역당국 만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자,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장담하신 분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최근 있었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진단해보는, 사건의 관점에서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 팀장님. 네. 이번 광복절, 8.15 광복절에 있었던 도심 속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회 가능했던 걸까? 이 강제성이 없나요, 이게?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다시 위중한 상태로 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5일, 그러니까 8.15 광복절 집회 이제 참석 때문에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12, 13일 날 감염병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우파 단체에서 주로 주축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 퇴진 보수향 단체에서 이제 문재인 퇴진 연대라는 그런 이름 하에 이제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왜 열리게 됐냐면 일부 단체가 서울 행정법원 11부에서 소위 민경호 의원이 주축이 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등 이런 단체에서 이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행을 불법으로 감행을 했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질본과 방대본의 오늘 아침 뉴스 통계를 보면요. 약 10명 정도 현재 확인된 10명 정도 확진자가 집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방금 우리 항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강훈 서울 성북구 사랑의 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도 사실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자가 참석을 했어요. 자가격리 금지 처분을 이제 사실은 위반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사후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확진자가 이 집회로 인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지금 됐다라고 질본이나 방대본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문제는 질본과 방대본의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온 국민들이 다시 지난 대구에서 2월 3월에 창궐의 주역으로 됐던 신천지 교회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다. 질본과 방대본은 이런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어서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물론 이 안에서 주장된 시위를 통해서 주장한 이분들의 어떤 주장은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사실은 이런 대규모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참여자도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이렇게 참여를 굳이 이렇게 할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임의 주요 핵심에는 정의와 구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와 구국.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신념의 정글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요. 신념의 정글에서 길을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향을 우리가 여러 형태로 자기의 신념을 섞어서 거기 해당하는 내 신념과 일치하는 곳에 나를 소속시켜서 거기에 예. 참여하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를테면 지금처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요. 더군다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예. 공동체 전체에 마치 이 정의와 구국의 집단이 하나의 집단 감염원이 되는 것 같은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자멸이고요. 더군다나 공동체에 대한 대단한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이런 모든 그 모임들이 일련의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예. 과연 이 리더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념은 늘 눈멀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거는 눈 멀었던 집단도 눈뜨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체원에 대한 안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리더십의 핵심인데 예. 과연 이 집단이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자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눈이 먼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네.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성찰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함께 모이고 그리고 모였다가 확진을 받은 분들도 탈출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들을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정광훈 씨가 응급차에서 내려서 보건소로 걸어가는 길에 보였던 그 웃음이 예. 저는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그리고 안전과 그다음에 정의와 구국을 향해서 향해 가는 사람의 근심 어린 얼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예. 아니, 예카께서 화내시는 모습 제가 좀 처음 봤는데요. 예. 자, 그러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즈음에서 어떤 미소를 띄었습니다. 미소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웃었는데 이렇게 웃는 심리적인 어떤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 왜 웃으시는 겁니까? 근데 자주 웃으시더라 보니까 이분이요. 예. 아니 원래 잘 웃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거죠. 웃는 그러나 것은. 네. 이 정광훈 씨가 보였던 여러 긍정적인 모습들이 뭐 본인의 웃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과 그리고 예. 표정과 더군다나 리더들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실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번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는 뭐 의사회 쪽에서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분도 나와서 감염되지 않는다. 네. 공중에 관련돼서 그분의 문장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네. 상황을 볼 때는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네. 이게 좀 제가 볼 땐 이 리더들 전체도 어쩌면은 우리가 뭔가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판단에는 누군가의 희생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판단이 올바른 리더십이겠는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쓴웃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내가 지금 뭐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웃는 표정을 봤는데 행복한 표정으로 웃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만개하셨던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만개하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분이?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 미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취했다. 예. 그 성취에는 미소. 일단은 예. 뭐 개인적으로 정광훈 씨에 대한 전폭적인 조명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마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획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웃음을 지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매체들도 다 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튜버들이나 다들 가서 그 카메라 다들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큰 웃음을 지으면서 내리고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한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의 웃음을요. 저 이제 정강훈 목사 이제
사실은 그 정강훈 씨라고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강훈 목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강훈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1월 20일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상의 집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참석을 했고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우파 정당 지지의 취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간첩, 공산화를 뭐 시도했다 이런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왜냐하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부분이 이제 선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2월달에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3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4월 달에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허가 조건이 뭐냐면 주거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또 증거 인멸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한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정강훈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어떤 보석 허가 조건을 전부 위배해버리고 또 감염병 예방에 갈려가는 법률도 모두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다 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인지 전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이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의 제일교회에다가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다 부어버렸다는 이런 상당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본인도 감염이 됐고요.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부인도 됐고 정강훈 목사를 따라다니는 측근인 비서도 감염이 된 확진자로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서울의료원에 결국은 그 음압병동실에 계신다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이분의 미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롱하는 듯한 미소가 아닌가. 왜 그러냐.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런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참석을 해서 마스크도 벗고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마스크 벗고 연설하고 그 마이크를 다른 사람이 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결국은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 457명이라는 확진자가 질본이나 방대본 통계에 보면 사랑제일교회 그 출입자가 457명이 지금 확진자가 판명이 됐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자 현장에 감염병 예방 관리관련 법률 위반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선 집회 시에 참가한 분들이 감염 위험이 노출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시민들, 통행하는 분들, 인근 상인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장에 나와 있는 시청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감염이 돼버립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만 해도 지금 4기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이 집회 참석 확진자로 인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경찰서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를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다가 그런 분들이 또 전파가 되는 중간 매체 플랫폼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저는 좀 흥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흥분이 좀 되는데 왜 아까 이효성 기자 말씀하셨지만 공공 어떤 그 정신, 책임 정신 이게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라는 건 방종과 책임과 의무를 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전혀 결여돼 버렸어요. 적어도 정말 제가 어떤 스펙이 일천한 제가 봐도 이분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원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신데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미래공유 포럼이라는 리더스 아카데미 우리 그 온회들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강원도 문막에 워크숍을 결정을 했다가 이틀간 이것도 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소위 공공사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희생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런 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려나 불안감 근심을 주는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신념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제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방송국 일부 제가 출입하는 방송국 폐쇄됩니다. 우리 가족 그다음에 저를 만나는 수백 명의 지인들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걱정을 주잖아요.
뭐 이미 뭐 CBS도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네. 됐고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결국은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잘못된 신념이 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잘못된 신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건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고요. 양심이 충분히 그 안에서도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편성을 잃고 공동체에 흠이 되거나 혹은 악이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종교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점이 있지만 점이 사람을 대표하진 않아요. 일단 기독교 전반에서도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쏟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악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지금 500몇 명이 됐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가족 단위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몇 명까지도 지금 뭐 자가격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 이건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거든요.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그쪽 계열에서는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라모뉴 대학이라는 교수이고요. 부산 그 기계공학부 그 겸임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리트윗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160여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SNS에 확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완치에 속지 말라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큰 후유증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사실은 머리를 이렇게 그 안개 낀 것처럼 하는 집중이 힘든 그 브레인 포크라는 이런 후유증이 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앉아있으면 가슴 통증이 수시로 온답니다. 이거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이 박형 교수라는 분인데. 그리고 속쓰림 증상을 동반한 이장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피부가 보랏빛으로 변하고 건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에 전념을 해야 되는 우리 이호선 교수도 대학 교수이시지만 만성 피로가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완치 판정이냐. 그래서 이제 관련한 보건소라든가 그 어떤 의료시설에다 전화를 하면은 완치 판정에 대한 후유증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연구 분석이 된 게는 없다. 근데 감기 정도를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격앙된 상태에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후유증이 본인이 직접 160여일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후유증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SNS에서 굉장히 리트윗되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건강 기본 수칙이라든가 질본이나 방대본이나 국가에서 지침하는 대로의 행위를 따라주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탈에 쓴 저는 상황이라고 봐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만이나 방종 이런 부분에 지금 표출이 되는 부분은 결국 사회 공동체를 확실하게 깨버리는 정말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바람이 들고 뭔 쓰레기가 들어오고 또 외부인이 침입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우스를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산 기계공학부 이 박형 교수가 이 SNS에 올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또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포항 쪽에서 그 40대 여성이 도주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파주 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탈출했다가 오늘 새벽에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보러 갔다가 이 감염이 확진이 돼가지고 파주 의료원에 이제 입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의 도주하는 부분이 참 신기해요. 사실은 그 푸른색 계열의 환자복이나 흰소매 민티를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망을 했냐면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통 하는 낮은 포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을 때 낮은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 병원 문을 탈출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종로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스타벅스 아니요 그 커피숍에 한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그럼 이분들도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포항에서 있었던 이분은 여성 그 확진자인데 세상에 신고가 돼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남편 팔을 무릎 꿇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웃으면서 또 그 붙잡혔거든요. 아, 이분도 웃으셨군요. 네. 예. 근데 왜 이 정강훈 목사가 웃으니까 같이 지금 확진자도 같이 웃으면서 미소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국가가 지침을 내리는 이런 부분에 위배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미소, 악마의 미소다. 저는 네. 이렇게 명칭을 주고 싶습니다. 악마의 미소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약학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케이스 다 잘못된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뭐 모든 그 물론 사랑제일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지침도 뭐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지침이 있지 않았겠는가. 일단은 명백하게 서로 공유했던 정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네.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분들이 이런 그 본인들의 행동 자체를 일련의 종교 행위 중에서도 뭐 순교를 향한 일련의 과정이랄까.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이런 행동들을 감행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기가 그렇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념의 그 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역사적인 맥락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연 이게 건강하고 결국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안전에 대한 그 이야기나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일탈과 같은 사회적인 위협을 주는 일탈들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제 보통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나오면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겨나는데 그렇다고 사랑제일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신념들이 왜 발생했는가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예. 다만 분명한 건 기독교는 원래 역설적 종교이긴 한데요. 수치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가 결국은 그 영광으로 가면서 이 좋은 결과를 내는 반면에 지금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오히려 수치의 이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예리한 카리스마께서 오늘 분카가 되셨습니다. 분노의 카리스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사실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백규종 전 강력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